오늘 딱 하나의 기준 가격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게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죠? 100불 단위까지 지정해서 가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현재 차트가 위치한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일봉 차트를 켜고 어제 일봉 고점 구간에 이렇게 줄 하나를 그었을 때 위로 12%, 아래로도 12%이 중심축의 차트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아주 당연하게도 차트 위치가 이런 만큼 대중들의 롱숏 관점이 극명하게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시황 영상을 준비해왔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든 안 하든 제 관점에 관심이 있던 없던 오늘 영상만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될 거고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될 만큼 쉽게 구성을 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롱숏이 맞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반대 관점인 상승 관점이라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같은 관점인 하락 관점이라도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라 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 채널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인 거예요. 제 영상이 오늘 알고리즘에 처음 떴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구독 눌러놓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경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시점과 반드시 비교하고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교시입니다. 파동 분석. 조정이라 함은 상승 파동 안에서 한 번의 되돌림을 주고 다시금 가는 파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파동이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이런 패턴의 파해법이 너무 명확하다는 게 문제죠.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제로섬 시장인데 파동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다면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카운터를 치는 게 이중 조정 방식의 불규칙 플랫입니다. 짧게 빠지면 러닝 플랫, 길게 빠지면 익스펜디드 플랫이라고 부르는데, 길지 않게 딱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차트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50%의 되돌림 없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12% 구간의 조정,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척만 하고 다시 12%를 뺐습니다. 여기까지 명확한 1대 1.13 러닝 플랫 이중 조정을 주고 11일간의 조정 없는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이 신고점까지 경신을 했을 때는 이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저도 지난 영상에서 적어도 여기서는 롱 방향을 한 번쯤은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는 게 지난 영상의 내용이었고, 실제로 10,000불 넘는 상승이 성립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사기극이었고, 역배를 탄 사람 제외 모든 정방향 베팅의 차티스트가 큰 손실을 볼 만한 무빙을 가져왔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청산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러닝 플랫이 깨진 지금 조정이 여기서 끝날 거란 생각은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뒤에 파동이 한 번이 내려오고 한 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 부분을 염두에 보는 것이 정배라고 생각을 해요. 2교시입니다. 각도 분석. 비트코인 3일봉 차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 기준이 될 만한 각도선 하나를 잡아보겠습니다.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삼각 수렴이든 채널이든 이 끝과 끝을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중심축이 어딘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심축이 결국 방향성의 선택 기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끝단락이 익절의 기준이 되는 거겠죠. 지난 시즌이 종료를 하고 24.8K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을 매집을 하고 돌파가 나온 지점이 여기였죠. 여기에서 상승 각도 기준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요. 각도의 기준을 한번 만들고 나니까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 위아래 확장을 보여주면서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고,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시세 분출과 리테스트의 모습을 끝없이 보여주면서 사이즈를 줄여가더니 최근 패닉셀 과정에서 이 진폭이 지금 다시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위에 어딘가를 본다고 하면은 진폭이 이까지 커진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걸 로그 차트로 바꿨을 때 로그 차트 기준에서도 이 중심축은 유효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지지가 받았던 부분도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레귤러 차트로 돌아와서요, 최근의 움직임들을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기준 각도를 끌고 내려왔을 때 이전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줬던 부분이 여기서도 이 구간에선 페이크아웃을 줬을 때는 크게 분출하는 부분까지 검증이 됐던 라인입니다. 여기서 한 단을 더 내렸을 때 여기가 지지가 나왔던 사실은 인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항을 받고 아직까지 여기를 넘어서지 않은 이상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지의 기준은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받으신 분이라면 홀딩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눈앞에 저항의 기준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홀딩을 하는 게 맞지, 1층 천장에서 롱을 치는 것보단 2층 바닥에서 롱을 치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없다면 쇼트라이 정도는 해봐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사실만 첨언해본다면 날봉상 21선, 21선의 움직임만 봐도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승세가 많이 꺾인 상태로 모멘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찝찝한 것은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이 저점이 너무나도 뻔한 이런 바닥을 연결한 선과 일치하게 네 번째 터치라는 점이에요. 튀어오른 파동은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파동보다는 단기적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떨어질 확률을 좀 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교시입니다. 레귤러 차트와 로그 차트. 앞서 2교시에서 다룬 내용이 이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100원씩 올라가는 단위로 표현한 게 레귤러 차트예요. 하지만 이렇게 차트를 표기하게 된다면 100원을 하던 주가가 만원까지 간다고 쳤을 때는 이 바닥에서부터 400% 올랐던 이런 구간들은 완전히 짜부러지게 되고 뒤에 차트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로그 차트라는 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로그 차트의 경우에는 100원, 200원을 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 구간도 100%가 오른 400원이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800원이겠죠. 이렇게 가격 100원 단위로 표현한 게 레귤러 차트, 퍼센트로 100%씩 한 단락을 맞춘 게 로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볼 때는 로그 차트를 보는 게 맞고 단기 차트를 볼 때는 레귤러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만큼은 이 전반적인 사이클의 주기를 판단해야 되는 만큼 레귤러 차트와 로그 차트를 병행해서 크로스 체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요새 크로스 체킹을 하는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단 말이죠. 이렇게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파동에서 이번 시즌 최저점에서부터 700%의 상승을 가져왔고 아까 소개했던 기준각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유의미한 저점과 유의미한 고점을 평행하게 잡았을 때 평행 라인이던 이런 그림들이 레귤러 차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확산형 차트로 변경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확산 파동이 소파동에서도 조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잘 나오지 않는 패턴입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의 고점과 다음 시즌의 저점이 장기 시나리오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AB, ABC로 해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확산으로 3파동으로 요번에 종료를 하고 다음 시즌에 여기서 나온 5파동이 피날레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혹시나 여러분들 관점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봤습니다. 4교시 심리선 분석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20%나 털었으면 개미 털기가 끝났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털렸는데 이런 상승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너무 확신에 찬 관점을 갖거나 지금부터 환희에 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세력의 차트 플로우는 강렬한 공포 뒤에는 좌절을 맛보게 해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과거 차트 한번 보실까요? 21년도 고점이 나오는 이 과정에 있는 차트입니다. 차트가 이거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심리선만 잘 들어보세요. 50%를 내리고 30%를 들어 올렸는데 한번 들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까지 20-30%의 구간을 왕복 9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도 다시 내려오고 저점을 잡고도 다시 내려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 초조해지는 거죠. 이게 저점이 맞나 신뢰를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퍼센트도 똑같아요. 내려올 때 20%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13%가 올라가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전에 뺐던 19%를 한 번 더 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났느냐?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 찍어요. 롱 입장에서 정신병을 가질 만한 무빙들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이런 쌍바닥 한번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절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상승 희망이 포기가 되어야 거기서부터 상승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장에 희망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세력의 행태라면 롱에 대한 타점을 점점 신뢰하지 못할 때까지 홀딩을 못할 때까지 밟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5교시 영상의 결론입니다. 하락이 끝났다 보냐고요? 아니요. 시즌 종료로 보냐고요? 아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의 기준 가격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게요. 112.7K입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죠? 100불 단위까지 시정해서 가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가격이 좋은 점은 손절점이 명확하다는 건데요. 잠시 비트코인 3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113.7K에 21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돌파되면 꽤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롱 관점자분들도 시청하시면 좋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가 뚫리면 이 위에 또 저항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보통 연쇄적으로 터트리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시작점이 113.7K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숏은 무조건 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파동 해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초 파동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의 피보나치 작도는 불규칙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12.798이 있는 0.786 수요를 보고 있고요. 이
이 수열은 모든 구간들이 테스트가 다 맞춰진 작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온 하락이 1차적으로 100K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4K의 레벨은 이 고점에 대한 스탑헌팅을 한번 준 거 제외시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이 파동도 제외시켰을 때 이러한 추세선에 고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라인을 아래로 끌고 내려온다면 이전 고점과 이번 저점에 접점이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4K대 영역까지는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112.7K부터 100.4K까지 그리고 손절은 113.7K라고 봤을 때 중간의 패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손익비적으로 11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 분석의 최종 결론이에요. 6교시입니다. 차트 분석은 노력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력이라는 것을 했지만 결과로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마다 노력을 해봐야 이거 의미가 없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돈이란 걸 걸고 우리가 이 매매 게임이란 걸 하는데 확률이 단 1%라도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그 1%를 위해서 목숨 걸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적어도 저는요. 10번의 도전 중에서 4번을 실패를 한다고 해서 이거 안 통하네 포기를 해버린다면 뒤에 올 수도 있는 6번의 성공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비트코인이 이번에 20%짜리 하락,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천재지변급 폭락이 나왔어요. 심지어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70%에서 80%가 떨어진 종목도 있죠. 역대 최대 청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하락에 내가 혹시나 잃은 게 있다라면 반드시 뭐라도 얻은 것이 있어야 된다. 잃은 게 돈이라도 얻은 건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얻은 것이라고 한다는 게 고작 좌절, 공포, 자책 이딴 거라면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수익이라는 열매에 이번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란 게 있었다면 이 폭락마저도 좋은 해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납득이 될 만한 분석을 꺼내고 이게 양분으로 쓰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이번 하락에서 쉽지 않은 돈을 잃었지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양분이 돼서 더 큰 스텝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일 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황 영상 이후에 단기 대응이나 생각이 변동되는 점들은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다 무료예요. 그냥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확인하셔갖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칠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주라! 네!